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융합과 최원구 교수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교수법에 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성인 학습자 특성입니다. 두 번째, PBL 문제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개념입니다. 세 번째,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문제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의 연관성 및 시너지 효과입니다. 네 번째, 성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PBL 교수법 적용의 필요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활용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결론 및 제언입니다. 성인 학습자 특성입니다. 성인 학습자 어덜트 러너서는 전통적인 젊은 대학생과는 다른 학습 동기와 환경을 가진 학습자로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설계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인 학습자 특성으로는 첫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죠.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방법을 계획하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학습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고, 이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 자율성입니다. 성인은 강제적인 학습보다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학습 환경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전략 개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과 전략을 찾아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로, 내재적 동기와 실용적 학습입니다. Practical and Intrinsic Motivation이죠. 성인 학습자는 개인의 성장, 직업적 발전 또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 목적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부여 요인입니다. 경력 전환, 승진, 개인적 성취 등이 학습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기존 경험 활용입니다. Use of prior experience죠. 성인 학습자는 기존의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고,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학습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경험 기반 학습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기존 경험과 연결될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경험 공유의 중요성입니다. 토론, 사례 연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Managing Multiple Rules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직장, 가정, 학업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제약입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습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의 유연성 필요입니다. 온라인 학습, 야간 강의, 문제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 브랜디드 러닝, 혼합형 학습 등의 형태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학습이 본인이 삶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인지 조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지적 차이와 학습 스타일입니다. Cognitive Difference and Learning Style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연령과 경험에 따라 학습 속도와 스타일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속도 차이입니다. 젊은 학습자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 학습 선호입니다. 실습 중심, 자기주도 학습, 협력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습 장애 요소입니다. Barriers to Learning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장애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장벽입니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족, 학업 중단 경험 등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 문제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학습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 격차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은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적 학습입니다. 소셜 러닝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동료와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협력적 학습입니다. 팀 프로젝트, 그룹 토론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멘토링과 코칭입니다. 경험 많은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덟 번째로 평생 학습 지향입니다. 라이프롱 러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특정 시기에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홉 번째로 결론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실용적 동기, 기존 경험 활용, 다중 역할을 수행, 다양한 학습 스타일, 학습 장애 요소, 사회적 학습, 평생 학습 지향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를 고려하여 교수자는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수 전략, 문제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 온라인 학습, 유연한 학습 환경, 사례 중심 교육, 브랜디드 러닝, 혼합형 학습 등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BL 문제 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개념입니다. PBL 진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확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한 작성 및 발표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리 및 평가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 학습의 일종으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PBL은 학생 중심의 학습, 학생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세 번째로 PBL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상호 간에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합니다. 여섯 번째로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안을 마련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PBL이 전제로 하고 있는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는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학생들은 모두 다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학생마다 기초로 하고 있는 경험과 사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히는 것도 모두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PBL 환경에서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내용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 내용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학습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제가 부여됩니다. PBL에서 과제가 주어졌을 때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 스스로 미선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과 해결안을 세웁니다. 네 번째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를 통해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됩니다. PBL의 두 축으로는 첫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Self Directed Learning입니다. SDL이죠. 두 번째로 협동 학습입니다. Collaborative Learning입니다. PBL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은 문제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작점이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모든 학습은 학습 시나리오의 제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은 문제 해결자로 학습에 참여하여 좋은 해결책을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직접 다루면서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고 학습에 상당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수의 역할은 학습의 설계자, 조언자, 촉진자입니다. 교수자는 성공적인 PBL 수업을 위하여 좋은 문제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수업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강의 교수자는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습 성과를 청취하도록 학습자의 사고를 조장합니다.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는 조력자, 격려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팀별 협동학습으로 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서로 협력하여 풀어나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됩니다. 결과 자체보다는 전체 수행 과정을 평가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BL 수업과 성찰입니다. 첫 번째로 PBL에서는 특히 성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PBL 수업에서는 개별 학습이나 팀 학습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성찰 과정이 빠지게 되면 자칫 학생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정도로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교수는 이에 대해 과제 관련 학습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학생들의 토론과 토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내적 성찰 및 학습 공통체적 성찰을 함께 고민하도록 합니다. PBL 문제 구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비구조화된 문제이어야 합니다. 해결안이나 결과가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문제이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존재하고 이 상황 안에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를 고려한 문제이어야 합니다. 학습자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관련이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분명히 명시된 문제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문제의 학습자의 역할과 기대되는 학습 결과물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PB의 진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시 및 동기 유발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파악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과제 수행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조별로 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 모색하기입니다. 개인별 조별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과 정리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발표 및 평가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시 및 동기 유발하기입니다. 문제 제시 및 동기 유발 과정은 문제가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파악하기입니다. 문제의 비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학생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문제 파악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파악하기 과정입니다. 문제 제시를 합니다. 문제 성격과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 이해입니다. 발문, 발표 등을 통해 문제 이해도를 확인하기입니다. 학습 목표 도출입니다.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학습 목표를 도출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과제 수행 계획 수립하기입니다. 과제 수행 계획 수립하기는 팀 단위 토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수립된 계획은 팀별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과제 수행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 참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설 해결안입니다. 아이디어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생각을 기록합니다.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 등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개인, 팀 학습을 통해 제시된 과정을 뒷받침할 지식과 정보의 종합입니다.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러닝 이슈죠.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 자신이 더 알거나 이해해야 할 사항을 기록합니다. 실천 계획입니다. 액션 플랜스죠.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입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 모색하기입니다. 문제 해결 모색하기 과정에서는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탐색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문제 해결 모색하기입니다. 부여된 역할에 따라 개별 학습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팀 문제 해결 모색하기입니다. 개별 학습 후 팀별 정보 및 자료 공유 및 의견 교환입니다. 팀 토론 결과 정리하기입니다. 최종 문제 해결안 도출하여 종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과 정리하기입니다. 개별 팀별로 수행한 결과물을 종합하고 가시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책 고안하기입니다.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결과물 완성하기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결정체이자 수행 전 과정의 최종 성과이며 문제 해결책이 학습 결과물이고 자신의 학습 결과물에 대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발표 및 평가하기입니다. 학생들이 팀별로 도출한 해결안을 공유, 비교, 검증하는 단계로 발표와 평가는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팀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발표하기입니다. 발표는 주로 마지막 수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발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조자료, 소품 등을 준비하여 시각적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방식은 학생들의 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가하기입니다. PBL 수업에서는 수행평가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BL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적용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평가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했던 활동과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평가합니다. 또한 PBL에서 팀 활동 저널과 개인 성찰 저널 작성을 통해 팀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과정 평가로는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 성찰 저널이 있습니다. 학습 결과 평가로는 퀴즈, 개념, 지도, 논술, 산출물 평가, 팀간 평가가 있습니다. PBL 결과를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고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 중에서 적합한 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포착하기, 두 번째로 아이디어 노름이 비평하기, 세 번째로 실행할 아이디어 선택하기입니다. 모든 브레인스토밍 세션의 황금률은 질보다 양입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실행해 볼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룹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진행하는 경우 모든 팀원이 자기 팀원의 아이디어를 비평할 때 아이디어의 도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해야 하며 나쁜 아이디어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 어려움은
첫 번째로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외향적인 참가자가 논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참가자가 처음에 공유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에 얽매여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가지 못하는 정박 효과, 엔코링 이펙트가 발생됩니다. 세 번째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참가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검증된 방식과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수많은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툴이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중요한 것은 질보다 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문제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PBL의 연관성입니다. 성인 학습자 어덜트 러너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며 특히 문제중심 학습, PBL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잘 맞는 교육 방법 중 하나이고 PBL은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실용적 학습 태도, 경험 기반 학습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PBL과의 연관성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중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셀프 다이렉티드 러닝이죠. PBL과의 연관성은 PBL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중 실용적 학습이죠. 프랙티컬 러닝입니다. PBL과의 연관성은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 학습자들이 직업이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중 경험 기반 학습, 익스페리언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PBL과의 연관성은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PBL은 이러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중 협력적 학습입니다. 콜래버레이티브 러닝입니다. PBL과의 연관성은 PBL은 팀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성인 학습자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중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크리티컬 띵킹 앤 프로블럼 솔빙 스킬스죠. PBL과의 연관성은 성인 학습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문제 해결을 통해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PBL은 이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PBL의 특징과 성인 학습자 교육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PBL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입니다. PBL은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방식이고, 성인 학습자들은 이미 직장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적 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PBL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학습, 소셜 러닝이 촉진됩니다. 네 번째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PBL은 단순한 정보 암기보다는 학습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직업 및 실제 생활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습 동기부여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학습 내용이 실용적일 때 동기가 높아지는데, PBL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높은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PBL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성인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PBL을 적용할 때 학습자들의 직업적 경험과 배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문제 산정입니다.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교수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학습을 촉진하는 퍼실리레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시험이 아닌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발표,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PBL을 적용한 성인 학습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업 교육에서 PBL을 활용하면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팀원들이 실제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의과대학 및 간호교육입니다. 성인 학습자로 구성된 의과대학 및 간호학 교육 과정에서 PBL이 많이 활용됩니다. 예로는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및 비대면 학습입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PB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원격 MBA 과정에서 경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PBL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며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고, 성인 학습 환경에서 PB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더욱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PBL 교수법 적용의 필요성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젊은 학습자와는 다른 학습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제 중심 학습 PBL의 맞춤형 적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인 학습자의 학습 특성 반영입니다. 경험 기반 학습을 선호합니다. 성인 학습자는 이미 축적된 직업적,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PBL은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PBL은 학습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여 이 특성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의 실용성 요구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직업이나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PBL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대응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직장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기 때문에 PBL은 비판적 사고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 의사결정 훈련입니다. PBL은 성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결과를 예측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팀 기반 학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개발입니다. PBL은 학습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요구하므로 성인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로 동기부여와 학습 몰입도 증가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자 중심 접근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학습 과정의 의미를 느껴야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PBL은 학습자가 직접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몰입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문제 해결의 성취감 제공입니다. 현실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 직업 환경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직업 요구에 대응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PBL은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로 평생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PBL은 평생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로 결론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교수법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직업 및 실생활에 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성인 학습자가 대학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얻고 사회와 직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PBL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입니다. PBL 단계죠. 문제 제시 단계입니다. 활동은 PBL 활동을 위한 문제 제시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없습니다.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활동은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을 이용한 문제 이해 및 분석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문제 분석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개별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한 모색입니다. 활동으로 학습 결과물은 개별 학습 결과물입니다.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 단계입니다. 활동은 개별 학습 결과 통합 및 그룹 토의, 최종 해결한 모색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그룹 활동지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입니다. 문제 해결한 발표 단계입니다. 활동은 최종 해결한 발표, 전체 토론 및 평가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문제 해결안입니다.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단계입니다. 활동은 학습 결과, 개별 활동 평가,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동료 평가지, 성찰 일지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와 실제 문제 선정입니다. 실제적이고 관련성 높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직업 경험과 생활 문제와 관련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설계합니다. 예로는 자동차가 학습자라면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 개선 방안과 같은 실무 문제를 선정합니다. 문제의 복잡성 조절입니다. 문제는 도전적이지만 성취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팀 기반 학습 설계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팀 구성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합니다. 역할 분담 및 책임감 부여입니다. 팀 내에서 각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탐구 및 분석 단계입니다. 초기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문제 상황을 분석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 자료조사입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고 분석하도록 독려하며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지도 교수의 역할입니다. 촉진자, 퍼실리레이터로서의 역할입니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며 질문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예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방향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구체적인 피드백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과 발표 및 피드백입니다. 팀별 문제 해결 결과 발표입니다. 학습자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각 팀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피드백 및 토론입니다. 발표 후 교수와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합니다. 여섯 번째로 반성과 지속적 학습입니다. 학습 성찰 도입입니다.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기술을 스스로 평가하게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논의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실제 직업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도록 합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활용 방안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직업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합학습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혼합학습 환경에서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은 온라인으로 이론을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인 학습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성과물과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여 실무 적용이 가능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전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현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교육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협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곱 번째로 연구와 학술 발표입니다. 성과물을 바탕으로 교육 관련 학회나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학습 발표를 통해 교수법의 효과를 홍보합니다. 여덟 번째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입니다. 개발된 PBL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전파하고 훈련함으로써 PBL 교수법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문제중심 학습 교수법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교수법은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직장이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습득합니다. 세 번째로 개발된 교수법은 학습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인 학습자들이 맞춤형 PBL 교수법을 통해 보다 더욱 실질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PBL 교수법이 성인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법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PBL 교수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를 공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본 PBL 교수법을 잘 적용하여 많은 발전 및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